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이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년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게 되죠.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없고요. 저는 내년 2000년부를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을 새로 세우기도 해야 하고 내년에는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새해 2000년부 주제와 표어,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등 고민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하시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대책 없이 나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세운 그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여주시는 길이 다르다면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차츰차츰 내년 계획을 해보시면서 내년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에스겔 4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동쪽으로 난 성소 바깥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혔고 언제까지나 닫혀 있을 것이다. 누구도 이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이다. 오직 왕만이 왕의 자격으로 거기 앉아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다. 그는 현관을 통해 이 문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 북쪽 문을 통해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정신 차려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라.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규례와 법규에 대해 내게 이르는 모든 말과 성전과 성소 출입구에 대해 이르는 지침에 주목하여라. 저 반역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아,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이제 그쳐라. 너희는 마음과 육체에 할례받지 않은 불경하고 완악한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에 끌어들였고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것들을 그들이 먹도록 내놓았다. 너희는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서슴지 않았으며 신의를 저버리고 나와 맺은 엄숙한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지 않았고 나의 성소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을 고용하여 그 일을 떠맡겼다. 마음이나 육체에 할례를 받지 않은 불경하고 완고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아가자 거기에 편승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레위인들은 그 모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성소에서 머슴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문지기 일이나 성전 허드렛 일을 맡아서 백성이 가져오는 희생 제물을 잡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상들의 제사장 노릇을 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한 그들이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벌하기로 맹세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직에서 해고되었다. 더 이상 내 앞에 나와 내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한다. 거룩한 곳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추악하고 역겨웠던 삶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제부터는 청소와 심부름이 그들의 일이다. 그것이 전부다.
이번 코너는 셉스의 명화 시간입니다. 셉스의 명화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주제로 제가 영화를 추천하고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첩보 액션을 좋아하는 분에게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액션 영화, 첩보 영화를 추천하게 되면 단연 첫 번째로 꼽는 영화인데요. 이번에는 영화 한 편이 아니라 아예 시리즈 전체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화는 맷 데이먼 주연의 제이슨 본 시리즈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로버트 러들럼의 작품 제이슨 본 시리즈가 원작인 영화이지만 실제 원작과는 거리가 멀어서 거의 제목만 빌려온 오리지널 시리즈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새로 개봉한 이 007 시리즈로 대표되었던 첩보 영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로 첩보 영화뿐만 아니라 액션 영화계에도 한 획을 그은 아주 명작 시리즈입니다. 제이슨 본은 2002년에 본 아이덴티티라는 1편을 시작으로 2004년 본 슈프리머시, 2007년 본 얼티메이텀 3부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3부작 시리즈의 엄청난 흥행, 작품성과 이제 대중성 모두를 이제 사로잡은 영화로 엄청난 흥행으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영화사에서 이제 욕심을 내서 후속작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세 편의 연속 시리즈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후에 중간에 한번 본 레거시라고 해가지고 주인공이 다른 사람인 걸로 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감독과 주연인 맷 데이먼이 다시 의기투합해서 제이슨 본이라는 이름으로 네 번째가 나오기도 했었죠. 아마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새로운 그 후속편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첩보 영화이기도 하고 거대한 시리즈라 내용을 막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영화를 좀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시나리오도 굉장히 탄탄하고 훌륭한 플롯이 있고 배우들의 연기력도 좋고 실감나는 촬영 기법. 그래서 거의 이 액션 영화에서 이 핸드헬드 기법이라 해서 좀 이렇게 막 실제로 생동감 넘치게 카메라가 흔들리고 하는 그 촬영 기법이 있어요. 거의 그거를 유행시킨 영화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명작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큰 전체 이 시리즈의 흐름을 보면 전직 첩보 요원인 제이슨 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본인을 결국에는 찾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이슨 본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첩보 요원 이름이에요. 본인의 실제 본인 본명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화에는 이제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뭔지 이제 나오죠. 주인공은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상태예요. 그렇지만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첩보원의 그 감각, 이 첩보 요원의 감각이 발휘되면서 자신은 누구이길래 도대체 이런 게 몸에 감각으로 배어있는가, 거의 자동 반사로 막 그런 행동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찾고 자기가 행했던 과오들을 찾아서 바로잡아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리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첩보 요원이었으니까 이제 육탄 격투씬이 있고 막 차량 추격씬 등 있고 굉장히 실감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다른 첩보물 시리즈로 유명한 007 시리즈와는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007 시리즈는 보면 굉장히 최첨단 장비를 007 제임스 본드가 사용하잖아요. 그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이 제이슨 본은 주변 사물이나 도구들을 활용해서 혹은 맨몸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들을 연출하고요. 또 이 007 제임스 본드는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한 걸로 그려지죠. 그 시리즈 그 편마다 본드걸이 바뀌고 굉장히 바람둥이처럼 나오는데 이 제이슨 본은 한 여성만을 사랑하는 그 특수연으로 나옵니다. 좀 일부러 그렇게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임스 본드하고는 다른 면이 그런 점이에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본은 미국 정보국인 CIA의 비밀 암살 프로젝트인 트레드스톤 작전의 실험 대상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실험 대상자로 이 사람을 사실 인간 살인 병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영화의 시리즈에서부터는 그 트레드스톤 작전을 업그레이드해서 블랙브라이어 작전을 시행을 하는데 이제 그 작전에도 이 제이슨 본이 이제 연루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CIA 내부의 그 내부자들 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내부자들의 음모,
범행 등이 있게 되고, 제이슨 본이 자신의 과거를 되찾아가면서 그런 내부자들의 그런 부조리함, 은폐된 범죄들을 같이 발견해서 파헤치고 그걸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화 끝에 가면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제 정의가 이제 실현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쾌감을 느끼게 돼요. 영화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런 비밀 작전은 사람을 세뇌시키고 정신을 지배해서 그 사람을 적국의 VIP를 암살하는 살인병기 요원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서 저렇게 조종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 보여서 영화를 보면서 섬뜩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꼽는 최고의 명장면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좀 뽑아보고자 합니다. 제이슨 본이 자신을 처리하러 온 이제 제이슨 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로 기억을 상실하고 이 CIA에서 이제 탈주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제이슨 본을 이제 없애려고 암살하도록 이제 다른 요원들을 출동시키는데, 그 다른 요원들과 이제 근거리 격투를 하는 격투 씬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그 씬들에서 제이슨 본이 볼펜을 사용해서, 잡지를 사용해서, 또 수건을 활용해서 그 강력한 상대들을 제압하는 씬이에요. 제이슨 본도 굉장히 그 격투에 능하지만 다른 요원들도 제이슨 본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 살인병기로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들을 상대할 때 주변 사물을 활용해서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첩보 혹은 뭐 반전되는 장면에서 보면 이 영화의 그 배경음악 마치 이 비상 벨 울리는 것처럼 하는 그 사운드 있죠. 자주 차용되는 그 배경음악이기도 한데, 영화 시리즈의 그 마지막에 제이슨 본이 자신을 그 도와준 그 세 번째 편이 본 얼티메이텀인데, 그 마지막 편에서 그 자신을 도와준 파멜라 랜디라는 CIA 그 국장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몰래 자신이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 이제 드러내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좀 쉬어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하고 딱 전화를 끊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영화의 시그니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영화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음악은 사실 매 편마다, 각 세 편마다 끝날 때마다 그 음악이 나오면서 끝나요. 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딱 반전을 주면서 내가 당신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걸 딱 보여주면서 끝나게 되죠. 오늘은 이렇게 본 시리즈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세 편의 영화가 큰 흐름상 하나의 영화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두시고 차근차근 한 편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첩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심리, 음모론 같은 것에 관심이 있어도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보면서 한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오늘의 월드컵은 한국 국물요리 월드컵입니다. 지난번에는 튀김요리 월드컵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물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탕, 찌개, 국 다 좋아해가지고 이번 무엇이든 월드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국물요리가 우승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국물요리는 뭐가 있는지 한번 함께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16강으로 하고요. 첫 번째 대결 설렁탕 대 굴국밥. 네, 굴은 또 이제 스태미너 또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또 국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굴을 엄청 좋아하시지만 저는 굴을 그냥 간장에 찍어 먹는 건 좋아하는데 굴을 익혀 먹으면 그 특유의 맛과 그 향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굴국밥은 혹은 굴 솥밥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굴국밥보다는 설렁탕이 더 좋아서 설렁탕을 고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제첩국 대 동치미. 제첩은 뭔지 아시죠? 네. 제첩 약간 그 조개, 올갱이 이런 거 비슷한 건데요. 제첩하고 제첩을 이제 맑은 그 국물에 해서 시원하게 끓인 제첩국이랑 동치미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막 엄청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굳이 둘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동치미. 동치미는 또 동치미 활용해서 또 동치미 국수도 만들 수 있고 좋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대결 육개장 대 닭칼국수. 아, 네. 둘 다 맛있죠. 닭칼국수. 이제 칼국수를 끓이는데 이제 닭고기 넣어서 하는 것과 육개장. 육개장은 이제 소고기를 딱 해가지고. 육개장 또 전문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곳은 진짜 맛있거든요. 아, 저는 그래도 육개장. 네. 면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다음 비지찌개 대 청국장. 아, 참 이거 어려운 결정이네요. 저도 사실 이제 할머니 손에 커서 입맛이 이제 좀 옛날 입맛인데 비지찌개도 참 좋아하고 이제 특히나 이제 콩 비지에다가 고기 돼지고기 좀 두툼하게 잘라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좀 얼큰하게 끓이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 얼큰하게 안 하고 그냥 비지 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비지만 가지고 해서 간장에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 그 비지도 맛있거든요. 그리고 청국장도 참 좋아하는데 이 신돈 다닐 때 주변에 그 보리밥 청국장 집 맛있는 맛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가 생각나네요. 주저리 떠드는 이유는 고르기가 힘들어서입니다. 그러면 비지찌개에 고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국장을 더 좋아합니다. 청국장 고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수제비 대 신선로. 네, 신선로를 드셔보신 분이 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선로는 제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제비를 고르겠습니다. 서민의 음식 수제비죠. 네. 그리고 바지락 칼국수 대 선지국밥. 네, 선지국밥은 이제 요즘은 막 흔하게 자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국밥집들에 보면 선지국밥도 있긴 한데 그래도 선지국밥 저도 먹기는 먹어보고 먹을 수 있는데 막 찾아서 먹고 이런 편은 아니어서 그래도 바지락 칼국수가 그래도 조금 더 대중적이고 다 자주 먹고 우리 대부도 이제 종종 이제 수련회 하러 가거나 그 근처에 대부도 자주 가는데 가까우니까 대부도 가면 그렇게 칼국수 집이 많죠. 네, 바지락 칼국수. 순두부찌개 대 떡만둣국. 순두부찌개 대 떡만둣국. 예전에 교회 하안동에 있을 때 거기 개성 손만두라고 해가지고 그 2층에 있는 그 만둣국 맛집인데 그분 사장님이 저 세밭이 거기에도 나오셨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칼국수, 칼국수 그리고 만두전골 이런 거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둣국, 떡만둣국이랑 순두부찌개 떡만둣국 집에서 먹을 때 참 좋아하는데 순두부찌개도 순두부찌개는 뭐 거의 호불호가 없는 음식이죠. 한국인들에게는. 저는 김밥 천국에서 파는 순두부찌개도 엄청 좋아하고 자극적이고 하지만 저는 그래요. 순두부찌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만두 전골이면 제가 골랐을 건데 어렵네요. 자, 짬뽕 대 물냉면. 이야, 이거는 뭐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느낌인데 물냉면과 짬뽕은 완전 결이 다르기 때문에 맛과 결이 완전히 달라서 뭘 불러야 되나 참 어렵네요. 네, 16강 마지막 대진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짬뽕을 제가 중국집에서 음식 시키면 짬뽕을 좀 자주 먹고 물냉면은 겨울에도 먹을 정도로 저희 이제 본가에서는 겨울에도 냉면 막 엄청 한 사람당 2-3인분씩 막 먹고 그랬거든요. 네, 어쨌든 국물이 있는 요리들인데 물냉면 고르겠습니다. 또 이제 시원한 거 하나씩 넣어줘야죠. 자, 이제 8강으로 갑니다. 동치미 대 수제비. 이건 수제비죠. 네. 동치미를 음식으로 요리로만 먹을 순 없죠. 육개장 대 물냉면. 이것도 약간 아까 짬뽕과 물냉면의 대결과 비슷한데 육개장 대 물냉면. 저는 그래도 육개장보다는 물냉면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냉면. 순두부찌개 바지락 칼국수. 네, 이번엔 좀 자극적인 순두부찌개로 얼큰한 걸로. 청국장 대 설렁탕. 와, 거의 결승급이다 이거는. 와, 어렵네요. 저는 설렁탕 고르겠습니다. 물냉면 대 순두부. 여기서 물냉면이 탈락할 것 같습니다. 순두부찌개. 네, 4강 두 번째 설렁탕 대 수제비는 고기가 들어간 설렁탕이죠. 자, 한국 국물 요리 이상형 월드컵 결승 설렁탕 대 순두부찌개. 저의 선택은 설렁탕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곰탕
설렁탕, 그리고 이런 도가니탕 이런 거 좋아해요. 만약에 여기서 도가니탕 나왔으면 무조건 이제 도가니탕이 1등이었을 건데 제가 도가니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할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큰 솥에다가 이렇게 곰국 끓이시면 뼈 이렇게 우려가지고 곰국 끓이시면 일주일 동안 계속 할머니가 이 도가니 사다가 도가니 넣어주시고 또 당면 좋아해서 당면 잔뜩 넣어주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저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곰탕류 이제 고아서 푹 고아서 만든 유의 탕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국 저의 우승은 설렁탕. 제가 고른 1등은 설렁탕이 1등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할까 봤더니 1위가 감자탕이네요. 네, 그렇죠. 감자탕 진짜 많이 뼈해장국 감자탕 많이 드시죠. 부대찌개 2위, 김치찌개 3위, 된장찌개 4위, 돼지국밥이 5위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고른 거는 저한테 제 후보 중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1위부터 6위까지가. 어쨌든 저의 최종 우승은 설렁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국물 요리는 무엇인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우리는 11월 1일 어제부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되거나 현재 상황이 종식된 것이 아닌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 바이러스를 그저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된 것인데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발전하고 성장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를 정복하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력과 절망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탁월해도 결국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세미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새벽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회 때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